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해도 오늘 마방 취재기자라고 하면 안 되나? 취재 안 했으니까. 자,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농담 패설 방송 스타트! 서울 제7경주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평촌라이언 빠른 출 7경주입니다. 검진도 옆판성은 잘 만났어요. 이번 평촌라이언은 마필은 여전히 좋아요. 51kg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는 부담장이고요. 상대들이 워낙에 약합니다. 6번 넣고 2번 평촌라이언 2번 검진 제8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갈꽃빛 7경주 이번 미래주역은 그래도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죠. 11번마 말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만 오면 때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이 바로 그 뒤에입니다. 11하고 2번 주역 미래주역 그 뒤를 11번 마리와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경주인 구경주 구경주입니다. 선물 알고 챔프 1700m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테르비치기도 테르비치기도 안쪽에서는 선두권을 가담을 시킵니다. 5번 퍼펙트 샤이니 의외로 괜찮네요. 3번 넣고 5번 11번 3번 5번 10번 시식하죠? 예. 더 활기차게 찍을 수 있어? 막 춤추면서. 나 점점 얼굴이 뻔뻔해지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사 노조에서, 박터전 싸움을 하다 보니까, 행동강령으로 취재를 하지 말아라. 외부에 들어오는 취재기자들에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수협회와 조교사협회가 동조했고요. 그래서 취재를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나도 못하고 왔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걸 밥 벌어먹고 살았던 놈도 아닙니다. 취재 안 할 때도 조금 잘 나왔었고요. 제가 준비한 것만큼 성과는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요일 경마. 일단은 취재를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뭐 관리사 노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마사회의 생각 이런 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길게 들었으니까 굳이 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경마 팬들이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자꾸 침해하고 넘어서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지 마.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경마 팬들은 너무 착해. 그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우리 경마 팬들이 그렇게 한번 단합을 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준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대건 가장 선봉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지 또 그때 되면 나도 또 모르쇠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살짝 피해갈 수 있잖아. 그죠? 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살짝 피해가면은 좀 괜찮은데 그거 안 피해가려고 하니까 항상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 나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를 항상 이제 저울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서열 상위에 있는 게 뭐죠? 예, 사자죠. 그래서 사자가 나오면 사자는 모든 동물에 다 이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어렸을 때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사자하고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했나요? 요즘 영화도 그런 거 나오잖아. 배트맨과 슈퍼맨 이런 것들. 그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나? 나만 궁금한가? 근데 정작 이걸 현실을 파고들면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울 일이 없죠. 굳이 대화도 안 통하는데 걔들끼리. 굳이 맞닥뜨려갖고 야 네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싸우지만 서열 싸움 때문에. 근데 굳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틀린데 그 둘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배고픔을 싸우죠. 예, 먹이를 놓고서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요. 사자와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사자와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코끼리가 이기겠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사자는 제왕이니까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사자가 되게 게을르죠.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1대1 다이다이 뜨면은 내가 봤을 때 걔네들은 쪽도 없이 그냥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거야. 아마.
이게 어른이 됐을 때의 생각입니다. 어렸을 땐 그냥 어렸을 때는 사자가 다 이기는 줄 알았어. 기린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 기린 이 서열이 몇일 것 같습니까? 초식동물이죠. 굉장히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기린이랑 사자랑 싸우면은 사자가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긴 다리로 한번 조성원 차버리면 골로 가죠, 완전히 그거. 여러분들 기린이 되게 순한 동물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기린 한번 직접 보셨습니까? 저 동물원에 가서 기린을 한번 봤는데 한 4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네. 서울 과천동물원에 가면은 이 기린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탑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뭐 먹이를 줘요, 기린한테. 난 깜짝 놀랐네. 난 무슨 입안에서 뱀새끼가 나온 줄 알았어. 혀가, 와. 그 혀로 내 얼굴을 다 감싸겠던데? 무서워서 못 주겠는 거야. 또 대가리는 또 왜 이렇게 커, 애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알고 있는 상식과 그리고 직접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은 많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든 싸움에 있어서 그 결과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체인 마사회와 관리사라는 노조의 싸움에서 바위로 계란치기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만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과연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가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이게 중요하지 않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왔었던 상식이 많이 차이가 나는 세상 속에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관리사 노조도 좋은 쪽으로 잘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와사이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궁금했지만 결과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영위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면 손해를 보는 건 우리입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억울하지 않나. 항상 볼모로 잡히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우리들이 맨날 세금 내는 거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었고. 겉으로 보기엔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또 이상한 얘기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린 경험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솔직하게 취재 안 했습니다. 네, 취재 안 했고 한대건이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한대건이 준비한 내용 열심히 조교나 복귀나 원래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줄적중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의욕이 불타. 막 심장이 막.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1월의 셋째 주고 다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뭐 2번이나 3번 하는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를 딱 한 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렸던 마필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마필이 나왔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정말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적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적중을 했었는데 한 경주는 놓치고 한 경주는 적중을 했었죠. 그러한 경주가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음 주 예상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 경주에서 반드시 구정, 뭐 떡값이든 뭐든 아니 자동차를 뽑든 집을 사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일 일요일 경마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3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3, 4, 7, 11. 3, 4, 7, 11. 좀 많네. 11경주밖에 안 하는데. 자신 있어. 너무 자신 있어서 잡았어. 초특급 승부처도 5전장이에요. 좀 일찍 나오셔야 돼요. 초특급 일요일 경마에서 다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는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3, 4, 7, 11. 그리고 부산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부산은 따로 메인 승부처가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뭐 일요일에 부산을 너무 잘해갖고 부산 경마 3경주,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에 1000m 군산 6등급 3세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말이 없어, 별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아르고 멜로디입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그렇게 썩 잘 받지는 못했다고 저는 봤어요. 발주시 막 기립도 했고 뭐 앞도 제대로 못 찍고 막 밀면서 오길래 뭐 별거 없나 보다 했는데
데뷔전 때 입상을 했죠. 기록은 1분 3초 5. 그럼 이 마필이 잘 뛰었냐? 못 뛰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뛰진 않았고, 그 경주 자체가 뭐 챔피언십 기수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기수, 뭐 서울에 있는 기수 뭐 이렇게 뽑아갖고 대충 이렇게 뺑뺑이 돌려갖고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를 하지 않고 탔던 마필들이었었고, 부산에 있던 오경환 기수가 제2뽑기에 뽑히면서 이 마필에 기승을 했었는데 직선에서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뭐 못 뛰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요, 차민구슬 제외하고서는 정말 도토리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능력마가 출전하지 않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짜여진 편성이다 보니까는 이 마필이 너무나도 쉽게 입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난번의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쉽게 왔지만 과연 신마들이라든가 이번 경주에 뛰는 마필들이 이 마필을 타겟으로 해서 경주를 치렀을 때 분명히 변수의 요인도 있다. 저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10번만 아르고 멜로디가 분명히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충막감으로서는 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약간 불안한 맛이 있고요. 자, 이번 경기 충막감을 놓고 싶은 마필은 바로 2번마 리틀 소시입니다. 껑충거리죠. 발주 대충 나오고 선입권에서 껑충거리면서 자꾸 땡겨요, 마필을. 안쪽으로 뭐 좀 기대는 맛도 있는데 제가를 잘 안 무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제어하면서도 걸음을 보였었고, 박으름 기수는 이러한 마필들을 가지고 데뷔전 때는 선행을 나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승부가 걸리면 선행 갑니다. 이런 마필들. 박으름 기수는 노장기수라고 할 수는 없죠. 중견기수이기 때문에 레이스의 판단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노련하죠. 그래서 이번만 리틀 소시에가 주행검사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견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필을 이번 경주 충막감을 놓고 싶고요. 뭐 신마들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 눈에 보였던 마필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보은사랑은 데뷔전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약간 들렸는데 선행을 가면은 의외로 띄워주는 마필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던 독병 마필을 표시를 해놨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데뷔전 때의 7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살려내지를 못했죠. 안쪽에 있는 마필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4코너부터 바깥으로 기대음으로 주의를 받습니다. 자, 이번엔 게이트가 몇 번입니까? 1번 게이트죠. 그리고 이혜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나오는 기수긴 하지만 여자 기수들은 선행을 항상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수 자체가 조금, 우리 에리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참 착한데 성적이 안 나와. 하지만 뭐 선행만 하는 점에서는 이변은 한번 연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3번 선프라자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썩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순간 스피드가 좋은 것에 비해서는 뭐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페로베치 기수니까 좀 무섭죠. 마지막으로 시우마 제주의 하늘,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은 있지만 약간 안쪽으로 치우쳐요, 얘가. 그래서 안쪽으로 치우치는 마필이다 보니까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교 때의 모습이 워낙에 좋아서 이 마필까지는 한번 살려놓고 싶고요. 이변이 나오시는 마필들이 몇 주가 있는데 뭐 7마 지공물패라든가 뭐 8마 찬양 이런 마필들도 이변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런 느낌들이 좀 강했던 마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뭐 10분만 아르고 멜로디가 뭐 데뷔전 때 선전도 했고, 능력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검증의 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마 리틀 소시에를 놓고 하겠습니다. 2번마 리틀 소시에를 놓고 하는데, 그래도 뭐 10번마 아르고 멜로디는 볼 수 없겠죠. 2번 10번마권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 3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은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 그리고 또 실전을 뛰어왔던 보은사랑까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바꿔드립니다. 자, 2번 놓고 10번 마권, 그리고 2번 놓고 1번, 3번, 12번 관실권을 가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아주 선행마 지옥이죠. 자, 1번마 라운 킹덤 빠르고요. 2번마 머니트랙도 데뷔전 빠른 모습 보여줬어요. 5번마 정상대길 빠르고. 또 뭐가 빠르지? 시몬 로얄 에센스도 빠르죠. 근데 지금 말씀을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은 전부 다 선행으로서 자신의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의 기복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1번, 2번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 외곽에 있는 선행형들은 모조리 다 아웃이라고 보고요. 외곽에 있는 선행형 마필들은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악착 같은 선행을 받고 있는 1번 라운 킹덤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번 헤네시 댄스에게 잡혔다는 또 발목이
부담량 늘어나고 아쉬움이 있지만 선행이면 또 버텨요. 자, 이번 머니트랙은 데뷔전 당시에 체중이 플러스 22kg가 늘어나면서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뭐 걱정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선행을 나가고 나서 7마신의 낙승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이렇게 아예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마필이 정말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은 선행형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긴 했지만 주행검사 모드도 그랬었고 따라가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했던 마필이라서 이제 검증의 무대죠. 일본말 라운킹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나가서지 못하면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무조건 나서야 적은 성적을 보일 것이고 라운킹덤이 강공으로 나서서 이번 머니트랙이 좀 늦으면 머니트랙만큼은 이번 경주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번 머니트랙 일본 라운킹덤 두 마필 다 관심 갔는데 약간 기운다고 한다면 이번 머니트랙 쪽으로 좀 더 기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라이너는 지하주기수가 조결하다가 낙마 부상을 당했는데 마필이 기승을 하네요. 많이 안 다쳤나 본데. 저도 뭐 얘기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라이너는 전력상 딸리죠. 솔직히 능력이 좀 딸리는 마필이고요. 두 번의 경주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경주를 잘 풀었던 것에 대한 이점인데 요즘 지하주기수가 뭐가 이렇게 돈이 딸리는지 어떤 마필에 기승을 해도 정말 승부지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랐는데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만큼 이변은 가능하겠죠. 사나무마 퀸 오브 포리는 선행으로 성공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겼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지우시면 돼요. 엑스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6번, 7번 안 되고 8번 킹플러키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거세를 단행하고 나서 인기 9위로 팔리고 2변을 연출했고요. 연습 주행하고 나서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졸전. 원래 그래요. 이 마필 능력이 강한 마필이 아닙니다. 윤태혁 기수의 기승. 워낙에 끄는 마필이다 보니까는 과연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난번 경주가 레이스 좀 빠르게 흘러가니까 타이밍 못 잡은 건데 뭐 이번 경주는 안 빠릅니까? 역시나 아주 좋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실제 점입가속이 문제죠. 이게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공백기를 가졌다가 마방도 김동철 마방으로 옮겼었고 계속 꾸준히 선입권을 가담을 했는데 한 발에서 항상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부터 걸음이 분명히 나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만약에 경합성으로 가버린다면은 가장 정거의 조건이 좋은 마필이 11번마 선입가속이 돼서 이 마필은 사실 충마를 놓을까 그런 고민까지 한번 해봤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림이 더 많은 마필들 이번 경주가 그러한 마필들과 뭔가 더 뛰어줄 것 같지만 우승도 하고 입상도 했지만 쓰레기 같은 마필들이 섞여있는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 머니트랙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일단 실용화 점입가속입니다. 2번 11번 마권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1번마 라운킹덤 그리고 3번마 라인느 이러한 마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11번 2번 11번 단통마권이고요. 2번을 놓고 1번마 라운킹덤 3번마 라인느 이러한 마필들은 방어마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2변 나온다면 뭐 8번 킹플러키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내가 토요일날도 5, 6경주로 승부를 했는데 오늘도 그래요.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3경주 승부하고 4경주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는 경주니까 이 경주에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주에 돈을 만들어야 돼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제가 까놓고 얘기하면 적중에 대한 확률이 100% 놓고 봐도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아주 베스트로 있다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고 때 타는 걸 보고 정말 이 목구멍까지 쳐올랐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왜 저렇게 버릴까라고 있는 생각을 했던 마필. 좀 억울했던 마필을 한번 한대건 노려보고 싶어서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나는 어떠한 마필이 팔린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말 가격에 비해서 못 띄워주는 시우마 클린업 스카이 이 마필도 충마가 아니에요. 뭐 여기까지만 공개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렁뚱땅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과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그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조금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 준비된 마필 그리고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지난번에 졸전을 펼쳤던 그 마필 노리고 배당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번 상경주 아직 시작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 신청 그리고 무통장 문자도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마누라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자꾸 찍히면 안 돼. 공룡공학 힘드신 분들은 무통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자, 음성정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주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울 제7경주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평촌 라이언 빠른 출 7경주입니다. 검진도 편성은 잘 만났어요. 이번 평촌 라이언은 마필은 여전히 좋아요. 51kg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는 부담장이고요. 상대들이 워낙에 약합니다. 6번 넣고 2번 평촌 라이언 2번 검진 드리려 제8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갈꽃빛 8경주 이번 미래주역은 그래도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죠. 11번마 말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만 오면 때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이 바로 그 뒤입니다. 19호 2번 주역 미래주역 그 뒤를 11번 마리와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경주인 구경주입니다. 성명 알고 챔프 1700m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테러비치 기수 테러비치 안쪽에서는 선정을 가장을 시킵니다. 오머 퍼펙트 샤인이 의외로 괜찮네요. 3번 넣고 5번 11번 3번 5번 10번 다 받고 피똥을 싸야죠. 제가 일요일날 초특급 승부처럼 좀 놓쳤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한번 단통 접종을 했지만 부산도 접종을 했고요. 이번 경주 반드시 접종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좀 준비되어 있는 마필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번 경주에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고요.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또 어떤 마필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한대관은 봤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점수를 더 주고 있고요. 자, 한대관 초특급으로 승부하는 경우입니다.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배팅하고 싶은 경주,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경주라는 점에서 이번 4경주, 일요일 모든 경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이 경주만큼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같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의 적중을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편성은 없었어야 되죠. 1700m의 국내 6등급 경주입니다. 이 간혹가다 이런 편성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주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산 6등급 경주에 1700인데 1000m, 1300m에서 허덕거리던 말입니다.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던 미승리마들을 모아놓고 그래, 니들이 병신이니까 1700m 나가면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자. 어차피 걸어갈 마필들입니다. 어차피 능력만 없는 경주입니다. 정말 이러한 경주는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대건조차도 솔직히 헷갈리는 경주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이번만 위너블랙이라는 마필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발주가 느리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죠, 사실. 선두권을 가담도 할 수 있고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1700m 어차피 1700m의 경험은 한 마리도 없어요. 국산 6등급의 1700이라는 게 무슨 어불성설이지. 위너블랙의 한 발을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자, 기수가 황종호 기수로 바꾼 사무와 대한사령부. 과연 배준 쪽에서가 황종호 기수에게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죠.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1700m 선행마가 유리한 건 다 알고 계시죠? 황종호 기수로 하더라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 6공화 드림시티가 뭐 곧잘 뛰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뛴 건 아니죠.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였었는데 이 8월달 이후에 우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기가 있어요. 파행이라는 것은 뭐 어차피 경주마들이 매번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마필조차도 1700m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 6개월 가까이를 능력상으로는 왔지만 뭔가 꺼림직한 거야. 버리지도 못하겠고 안고 과정이 또 찝찝하고 어쨌든 간에 가져가겠고요. 팔로마 포제이는 조인권 기수조차도 마필의 제어가 잘 안 됐던 마필이 있죠. 뭐 조인권 뿐입니까? 이찬호 기수도 그랬었지. 어떻게든 직선에서 올라와. 한 발을 보여줘. 근데 항상 직선줄에서는 안쪽으로 척 기대다 보니까는 마필을 유도하는 기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필을 가지고 외국인 기수, 양기수. 야는 고쳐 타던데, 얘 진짜. 그래서 이 기수의 능력으로 한번 뽑아내 준다면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제규의 퀸은 좀 더 뛸 줄 알았는데 안 뛰어요.
공백기 가지고 나왔던 경주라고 하지만은 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실마 푸른 세대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임기원 기수와 두 번의 호흡을 잘 맞췄었는데 왜 임기원이 아닌 거야? 아니 그러고 나서는 황순도 기수를 태워놨어요. 이 홍대우 조교사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수들의 전체적인 부재와 말들의 부재,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말도 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장까지도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진짜 뭐가 들어와도 할 만한 없는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위너블랙을 하고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4번, 6번, 8번, 9번, 11번, 4번, 6번, 8번, 11번 이 네 마리의 앞에들은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환수가 됩니다. 현장에서 한번 추정받거나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 일단 이번 5경주 무리한 배팅하지 마십시오. 한대건 역시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은 뭘 믿고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전문가고 예상가라는 인간이 저 테이블에 앉아갖고 방송을 찍고 있는데 자신 없다고 자빠졌으니 이런 경주를 또 승부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뭔 각오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경주 편성은 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인기권이 좀 우려에 드러나 있죠. 허니 버터 니노 최근 1700m에서 검증이 된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혼합 4등급 경주였었고요. 워낙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들도 있었지만 여유발로 이겼죠. 발주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분명히 문세영 기수도 이게 예전에는 개느바라고 맨날 꼴값을 떨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문세영 기수도 이 마필은 발주가 느리는 마필은 아니다 했는데 간혹 가다가 발주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 뭐 최근 1700m에 고르면 좋았었고 1번 게이트 2점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도전이 가능한데 뭔가 좀 충과로 놓기에는 또다시 순간적인 발주 고착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은 가지고 가는데 충막감 놓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3번 국제명품 놓고 할 생각이에요. 최근 경주의 모습도 좋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견제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뭐 17조 동안에 두 번의 입상인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습니까? 4번 마필은 충막감을 놓고 가고 싶고 뭐 반야동행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보려고요. 나 진짜 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속이 쓰려 죽겠습니다. 그냥 말이 뭐가 없어 얘가. 뭐 짜증나. 결정력도 없고. 가을의 전서도 보여준 거는 놓고 본다면은 큰 메리트가 없는 마필이고요. 잘 뛴 것도 아니고 못 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진영인 것 같아요. 그냥. 8번 토탈워커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고 두동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뭐 왕의대로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마필. 시와 정확히니 문제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닌데 배당이 나온다면 시마 정확히 쪽에서 나오고도 보여집니다. 이번 6경주는요. 저는 3번 국제명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1번 허니버터니노, 8번 토탈워커가 기본적인 우선 막공이 될 것이고 9번 왕의대로 시마 정확히 그러니까 4번 놓고 1번 8번 그리고 4번 놓고 9번 12번 이런 납부원들의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액면상으로는 허니버터니노도 호나콩 경기에 나온 거니까 저는 국제명품이 더 낫다고 봐요. 국제명품도 결정력은 없지만. 자, 7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 국산 4등급 12마리 앞에서 추천했죠. 뭐가 있는 거야? 한 달에 승부처입니다. 뭐 내 승부경주를 놓고 뭐가 있는 거야 물어보고 해봤어. 한 달에 승부처고요. 경주월이 1300m 국내 4등급 경주인데 이 풀빵들이죠. 실버 청담불패, 시와 마상기재, 7번 예상백승, 이런 거 팔리는데, 이거 다 풀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잘 뛰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뛴 게 아니죠.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뛰었던 마필들이고, 이러한 마필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실버 11번마 청담불패, 실버 마상귀재, 실버 예상백승, 8번 전설의 마녀, 이러한 마필들은 제가 충락감으로 놓고 공략할 마필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인기권의 마필들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 늘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 분명히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나와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마필이 이렇게 인기권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같이 노려보자. 혼전이라니까. 이게 보여준 거림이 다가 아니야. 이것들 같은 것들 보면 쓰레기, 자꾸 쓰레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뛴 걸음 자체가 그 좋은 마필들이 아닙니다. 선행을 가도 걸어갔던 마필들이고요. 선행 아니면 답도 없는 마필도 있고. 자,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경주마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만 배팅하기가 편하고, 결코 되지도 않을 마필들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확한 투자를 하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 옥션 하등급 경주고요. 일단은 1번마 큐피드 플라워나 2번마 레드우드는 1400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1300m에서는 뭐 불과 100m 늘어났는데 뭐 선전을 뭐 사실 못할 만한 이유는 없죠. 저는 아직도 이 레드우드가 그냥 4등급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뭐 지난번 경주 때의 57kg의 중량을 가지고 최근 3번 연속 57kg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보이는데 검령한테 껴진 것은 치명적이긴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못 뛰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레드우드 빨리 올라가야죠. 잘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부산전 빼려면 충막감이라고 보고요. 1번 큐피트 플라워는 선행 나서니까 더 뛰어요. 다시 한번 선행 강릉의 아상 마필이고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은 없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고요. 3번 프리티보이가 현 등급에서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예전에는 선행도 나왔던 마필인데 자꾸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안기수와 첫 호흡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상금없는 3주에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승부를 아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충분히 들어가나고요. 5번 지상비행은 적임 기수로 돌아왔죠. 이 김동수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이 지상비행에 탐착할 때 그리고 1700에 나올 때 김동수 기수가 좀 많은 얘기를 했던 마필이 지상비행입니다. 예전에 선행을 나가서 맨날 결정력 없던 마필인데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편성으로는 뭐 선두권에 가는 더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도 없고. 실무 해피투데이는 그냥 꾸준히 올라와요. 뭐 능력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편성 때문에 올라왔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이번 레드우드를 놓고 1번, 4번, 5번 인기권의 이 3마리 안에서 결정을 하고 싶고요. 이번 레드우드가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적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 1번, 2번만 레드우드 놓고 1번, 4번, 5번 3마리 앞필 관심 가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해피투데이는 2변? 네, 2변 정도만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력이 1700, 국산 3등급 경주고요. 난 이런 경주 가지고 고민했어. 12마리 앞필 추천하는데 일단 강축은 서 있죠. 6번마 파이널 보스. 대상 경주를 연속 2번이나 브리저스컵. 그때 당시만 해도 2세마였었고 뭐 약간의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브리저스컵이라든가 2-3마 경주 잘 떴던 마필이 거리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못 뛴다는 속설들이 있는데 다 비운의 마필들이 많죠. 하지만 파이널 보스만큼은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워낙에 강단 있는 마필들, 부산 마필들까지도 꺾고서 올라왔던 마필이라서 6번마 파이널 보스가 뭐 1700m를 처음 도전하긴 하지만 워낙에 상대들이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라서 가급적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능력마들과 뛰어서 걸어 보였던 마필인데 3번 못 뛰겠습니까? 이거 파이널 보스는 뭐 충각감이고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고요. 후차권이 애매한 거예요. 1번마 대부분에 선행 나가서 자빠졌고 2번마 천하비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인데 따라가서 됐던 마필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마 초원의 창가는 걸음이 짧고 7번마 금손이 엄지는 매번 똑같죠. 결정력이 없어갖고 매번 착순이야 얘가. 근데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 뭐 샤인클로바 2착 승급인데 마이너스 5kg의 감량의 혜택. 선두권을 1번마 대부가 나가는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두권의 전개가 가능한 만큼 무시는 못하겠고요. 10번마 진영의 거인도 최근 경주 꾸준하게 걸음을 살려보려고 마방의 정성이 정말 남다른 마필입니다.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던 마필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좀 답답하지. 마필은 나쁘지 않아요. 10번마 대군마마가 끝걸음이 있죠. 그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면 선두권이 뭐 대부배가 나가고 뭐 2번 따라가고 뭐 5번 따라가고 해서 파이널 보스가 넘어가면 다 무너져요. 그렇다고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걸리는 게 10번마 대군마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평의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파이널 보스를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7번마 금순이 엄지 9번마 샤인클로바 약간은 비인기권의 마필일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승급도 했고 현 등급에서는 강단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마리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10번마 진영의 거인과 10번마 대구마마 뭐 이런 마피들은 현장에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번마 천하비가 현장에서 막 말 뒤집어져 있으면 현장에서 뭐 마법을 바꿀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축에 대길이 없다. 경마단의 속설처럼 내려온 말들이라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경주예요. 후착 잡기가 애매합니다. 6번마 파이널보스는 인정이 되지만 후착권의 선정이 상당히 난타전으로 흘러갈 공산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가 11경주예요. 10경주와 11경주가 연속적으로 하는 승부처인데 일단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하지만 이 장래 발전 가능성을 알까지 남겨놓고 있는 마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피들에게 점수를 주기도 하고 이 경주에 출전하는 특징이 뭐냐면 한대건이 거의 적중을 했던 경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가 찍어 먹고 발라 먹고 먹을 거 뽕까지 다 빨아 먹었지만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출전하는 12마리 아피들의 능력을 한대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상당한 혼전으로 갈 수 있는 경주긴 하지만 그 혼전 속에서 강력한 축 한대건은 다른 건 뭐라도 이 마피는 왔다라는 마피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마피를 놓고서 한번 강력하게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잘라내야 될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마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승부처 재밌을 것 같아요. 배당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십시오. 네. 자, 11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기도 하고요. 오늘 일요일 경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 일단은 1번마 광복 제시카 실막 개나리 두 마피의 선행 싸움이 볼만해요. 1번 광복 치시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피긴 하지만 개나리가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개나리는 선행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으면 이 게이트 활용 타임이 13초 1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선행을 갔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경주의 분명히 틀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두 마필을 충분히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가 꼬였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던 마필을 한대건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얼레벌레 타는 걸 보고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작사를 내놓을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번엔 팔리지도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가 한대건이 초특급 승부를 할까 이 경주를 바꿀까 하다가 너무 마지막 경주에서 부담감이 있어서 초특급은 안 했지만 한대건의 자신감은 초특급 다바가 승부 경주 못지않은 그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반드시 적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 마지막까지 최선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가족이고 어디 내 새끼들 아니면 내 형님들 내 동생들 아니면 내 엄마 아빠들 돈 잃는 게 좋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11경주 마지막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 경주로 1200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가장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인디언 치프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한국어를 못하네. 와, 돌아버리겠네. 매번 인기마 될 때도 추천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또 2분의 1 마실을 깨지면서 아무 이유가 없어. 깨져. 신기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5번마 인디언 치프는 충막간입니다. 선출입이 다 능한 마필이죠. 순발력이 없지도 않아요. 모처럼만의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5번마 마필은 충막간을 놓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일단 안쪽에는 2번마 비카오프가 데뷔했을 당시에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었고 능력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기쁘게 해줬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 불량주로였었죠. 비가 오는 주로 해서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꼴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재결실에 불려가죠. 이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재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주로가 안 잡았고 3, 4코너에서 기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참 재결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국 마사이 사이트에 가면 심판 리포트라고 해서 재결위원들이 그날 경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은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내가 막건을 했는데 정말 못 뛴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는 재결위원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럼 재결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 다리가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뭐 경주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다리를 저름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결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당시에 재결 리포터에서는 조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내내 잘 뛰다가 어느 날 비가 와서 주로가 불량인 상태에서 인기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놀랬다든가 평상시와 다른 어떤 뭐 발의 촉감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6월 24일 날 그런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이고 7월 24일 날 그럼 그날은 비가 안 왔는데 왜 못 뛰었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 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쉬어버렸어요. 올드리 마방은 참 이러한 선택을 참 잘하죠. 이유 없는 부진에 보였을 때는 마피를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유를 찾아내서 다시 성공을 시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정말 좋은 조교사들의 자질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그나마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조교사가 올줄리나 라이스 뭐 이런 조교사들이 외국 조교사들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비카우포는 질병 없이 장기 유행을 했고요. 여전히 주행공 선택 모습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 있죠. 또 올줄리 마방은 이렇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도 충분히 만들어갖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 마필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6공화 스카이선이 28전 동안에 뭐 3번의 입상과 1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또 그 조치가 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그런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 8번 슈퍼스위트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면서 선전하긴 했는데 걸음 자체는 조금 무뎌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었고 56km 중량이기 때문에 또 선행도 만만치가 않죠. 선행이라고 낚아낸다면은 그렇긴 하지만 비카우포의 조성권이가 최상현이가 병신도 아닌 이상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잉디언 치프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니까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슈퍼스위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부진한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10번만 고래의 꿈은 지금 예상지를 펼쳐놓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마필은 꼴찌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번 경주 때 57kg라는 중량을 처음 짊어진 상태에서 선입권에 최적 정결을 하고 5착인가요? 6착했지만 강착을 당했죠. 이 마필이 발주하고 나오면서 모닝 바람새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닝 바람새 정도의 기수가 떨어졌죠. 그래서 재결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경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추돌이었기 때문에 송교영 기수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경주마한테는 그 마필 때문에 이 마필이 낙마를 해서 이 마필을 강착을 줬죠. 그래서 순위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꿈이 예상지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꼴찌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고려의 꿈은 57kg 중량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입권에 최적 정결하고도 걸음이 안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 부분인데 지금 마이너스 1kg, 56kg의 중량을 다시 한번 떨어져 있어요. 또 편성 자체가 지난번과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머 스마트 마린이 뭔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자꾸 추입을 해요. 원래는 선행에 가까웠던 마필인데 어느 정도 각질 변경에 적응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시머 마필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5번 인디안 치프를 놓고 2번마 비카 호프 그리고 10번마 고리의 꿈 이 두 마리 마필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5번 놓고 2번, 10번 두 마리 마필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몇 마리 6번마 스카이선 10번마 스마트 마린 3번마 빅뱅 피드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제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놓고 2번, 10번, 6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경마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11마리 마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좀 인기가 실리고 무기력했던 마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8번 대보름달입니다. 자, 11월 18일 경주에서 대보름달이 벤 헤이페이를 이길 때의 걸음발을 보고 나서 좀 그런 생각했죠. 야, 이 국산 마필이 혼합권 경주에서 이 정도 걸음발이면 야, 이건 조시가 난 거다.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 그전에 맞춤형으로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1300m를 대보름달은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따라가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데뷔하고 나서 22번을 뛰는데 1300을 한 번도 안 뛰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지만 걸음도 그 전에 혼합 공경주에 보여준 걸음에 반도 못 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녹화하겠습니다. 8번 대보름달은 적정거리 1600m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보여줬던 걸음을 보일 수 있다. 8번 충막감이고요.
자, 그럼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마필들, 오마 에일리샤라든가 실마 망강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느냐. 오마 에일리샤는 뭐 전개 자체가 좀 잘 풀렸죠. 선유권의 전개를 하면서 걸음발을 보여준 건데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휴양을 갔다 오기 전에도 이 마필은 근성이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행도 나설 수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서 1600m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겠고, 자, 그에 반해서 실마 망강은 버려야죠. 바로 이런 마필들은 선유권의 전개하고 뚝심을 발휘했다. 이건 그냥 레이스가 잘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강의 전력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이날 경주에서 이 망강이 최적의 전개 조건에서 자신의 끝임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곽 7번 게이트로 밀린 상태에서 또 몇 점만 더 차면 승급을 해야 되는데 무리할 의지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승도 못하는데. 그래서 실은 망강은 팔린다 하더라도 별로 배팅권의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6번과 동방풀배가 매번 그렇게 뛰긴 하지만은 그 건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다른 마필들은 뭐 굳이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8번마 대보름 따를 놓고 5번마 에일리샤냐 6번마 동방불패냐 요것만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8번 놓고 5번 6번 두 번의 앞을 말씀드리고 인기만을 팔리고 있는 실용한 망강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거품이 너무나도 많이 껴있다. 거품 풀어내놓고 저는 지우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한가? 아,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적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8번 놓고 5번 6번 아니면 5번 놓고 할 수도 있어. 엘리샤가 선행을 가버리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1600m의 경주거리고요. 부산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미 고민은 끝났습니다. 이 경주는 그냥 막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마들의 저는 경주라고 봐요. 그래서 인기권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뭐 1번만 배다리 고수, 2번만 에버인 에버, 8번만 흐뭇, 뭐 10번만 불화, 이 네 마피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2변이 나온다면서 한번 5화마 정도 이 정도가 2변권이고, 결국은 이제 충마 싸움이죠. 충마 싸움에서 어떤 마피를 충마에 놓고 공략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배당을 환수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그냥 충마표가 뜨고 나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상경주는 이미 월요일날 이전에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혼합 4등급 경주의 외산 마필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산 마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국산 마필이 어디 있어? 다 그냥 외국에서 갖고 온 거 접붙여갖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국산 마필이 다 덜어버린 마필이죠. 어쨌든 간에 상경주는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죠. 반드시 적중으로 일관할 자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로 1600m 국내의 3등급 경주. 이런 경주는 깨지는 게 맞죠. 재미도 없고 능력마도 없고 7마리의 단촐한 편서 뭐 의미가 없는 경주가 아닐까. 이번 뭐 황제의 탄생은 다시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깨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에 57kg의 중량에서 깨지니까 바로 55kg 다시 내렸어요.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황제의 탄생은 충막감이고 6번과 기가 스피드가 뭐 점배당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요. 이번 6번의 한방 막권이 가장 유력한 막권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뭐 공략을 한다면 3번 막권 정도에서 뭐 3번 월드킹 뭐 이러한 나필들인데 글쎄요. 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 6번. 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딴 거 얘기할 게 없다. 4번 월드킹, 뭐 3번 벌마소년, 5번 부패당. 이러한 나필들은 3번 막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2번 6번. 한 방에 집어넣고 피동을 쌓을까? 1.5배짜리 배당에? 의미가 없죠. 예. 관전을 하시든가. 승부처에서 배당 나오는 데서 한번 승부를 해보십시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괜찮아요. 일단은 이번 매치 파워. 제가 이 마필을 썩 좋아하는 마필은 사실 아니에요. 나름 잘 뛰었죠. 선입권에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걸음이 잡히긴 했지만은 전 충분히 능력을 보였다고 보고요. 매치 파워가 56.5kg, 지난번에 3차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약해졌다고 걸음을 좀 부산에 늘려놨어요. 뭐 그래도 넘어가야 될 산이니까 이번 마필은 전개도 좋고 하니까 뭐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 다이나믹 팽크가 좋았죠. 지난번에 매치 파워 2위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출전했었는데 이 선입권의 전개를 하고 나서 천하의 조창옥 기수가 3번 연짝으로 입상도 하고 우승도 했던 마필인데
천안이 조창욱이 타고 그 정도면 이 마필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최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마 비호자도 아주 철저하게 자꾸 늘어섰죠. 살아난 모습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8마 구스프릿은 지난번 경주 때가 점핑에 출전한 거예요. 2등급 경주에 나가서 휴양 갔다 와서 2등급 경주 나가 점핑 출전했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점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강등이 된 거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스프릿은 조금 출전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에서는 가능점이 있는 거고요. 7번 레치윈도 전력을 아끼고 있긴 한데 거리가 좀 더 1200 정도만 된다면 제가 한번 노려보겠는데 좀 그렇고 1번 퍼스 무브는 팔려도 지워야 될 것 같고요. 강자본색은 맨날 올라오다 마는데 뭐 혹시라도 2번은 나겠다. 강자본색은. 자, 2번마 내치 파워를 놓고 6번마 다이나믹 탱크 쪽으로 단통 맞고 방어를 한다면 4번마 비호자 8번마 구스프릿 2번 6번 단통 맞권이고요. 2번 놓고 4번 8번만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상경마 6경주 1400m 1등급 경주에 펼쳐지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000m 6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가장 6경주입니다. 엄마 차선드림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1000m까지만 뛰죠. 엄마 성산주주의 상태가 완전히 좋습니다. 충막감으로 선수가 없겠다. 9번, 5번, 단풍막권. 새벽 스타 따릅니다. 9번, 5번, 3번, 9번, 3번, 5번.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9번째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9경주입니다. 1번만 에이스 파워. 선두에서는 어떤 현상이 경기가 좀 펼쳐질지 많았기 안쪽에서 때문에 1번 에이스 파워가 치고 오면서 가져야 되는 6번 마필이다. 슈퍼매치가 1번만 있습니다. 슈퍼매치. 300m 이게 덜 됐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8번 했었는데 따르고 있습니다. 6번 아직까지 슈퍼매치 이겼습니다. 가장 먼저 1번 결승선 놓고 통과하고 그 뒤로 1번 에이스 파워 1600m 1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3경주입니다. 6번만 해야 굉장한 마필도 성장하고 있어요. 뷰원 힐레오스도 공백기를 가진 마필치고는 상당한 준비를 잘했습니다. 6번 놓고 12번 줄여. 6번 해야 합니다. 12번, 6번, 4번 1등급에 말이 이렇게 없나? 1400m. 축이죠. 실로 페리디도 포멀로이. 아직까지는 4세에 접어들었고 올해가 아마 전성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구력이 부족하지만 발군의 순발력 1400m에서는 저런 강자급이라고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인스테이와 서브블리에서 깨지긴 했지만 이 정도 견줄 편성에서는 깨질 만한 마필이 아니고요. 11번이라는 강축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부쳐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필을 갖다 부쳐 먹겠습니까? 자, 어떤 마필을 부쳐 먹을지 모르겠다. 도무지 헷갈려서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찾아주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11번을 놓고 제대로 붙여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축이 서 있는 경주에서는요, 얼토당토하는 마필이 들어와서 고비당을 터뜨리는 게 부산입니다. 자, 그러한 마필도 한 마리 잡아놨으니까 이번 6경주 결코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고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찾아주십시오. 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편성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한번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모르셨던 분들은 적으십시오. 자, 3경주, 4경주 좀 일찍 나오셔야 돼요. 오전장에 승부니까. 3경주, 4경주 승부하는데 특히나 4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경주 다바가 승부처니까 관심 부탁드리겠고 후반부는 7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3개의 승부처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자, 부산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역시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펄펄 날고 다음 주 마지막 주 정말 상반기 한대건이가 심장을 벌렁거렸던 그 마필 다바가 승부처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